자, 아유 어쩔 수 없지. 늦는 친구들은 파이팅. 너무 늦는데 진짜. 아무리 비가 온다 그래도. 자, 아무튼 정리 좀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 끝날 때까지 어디들 안녕. 오케이. 우리 프린트. 자, 중간고사 볼 때까지 끝날 때까지 나갔었던 범위로 원래는 확률이 뜻과 활용까지였는데 조건부 확률을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넘어가기 좀 그렇고,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갔었나? 조건부 확률? 안 들어갔죠? 오케이. 현민이 들어와. 어디가? 자,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조금 기본 세팅을 잠깐 좀 하고 들어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 본다 그러면은, 저희 글씨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제 좀 이뻐집니다. 미안해, 파이팅. 자, 그래서 확률과 통계가, 크게 세 개 대단어로 나눠지죠. 첫 번째가 이제 경우의 수. 다 알고 있어요. 그쵸? 1단어는, 여러 가지 순열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가 중복 조합과 이항 정리. 그쵸?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때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한다고 했을 때 순서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중복을 허용하고 안 하는 경우,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얘는 퍼미테이션, 얘는 컨비네이션, 이게 지금 파이, 얘가 호모지니어스, 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 얘랑 얘는 독립적인 파트가 수학 하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빠져 있죠. 여긴 지금 빠져 있어요. 물론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내용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독립적인 문제, 여기에서만 하는 독립적인 문제는 지금 이쪽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대단원, 2단원 놓고 본다 그러면은 확률, 그쵸? 자, 여기에서 지금 3단원으로 확률의 뜻과 활용이 들어가는데, 그죠? 시행과 사건이라는 이름을 들고 이제 집합을 끌고 오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문제가 위에 거 복습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그때 얘랑 독립문제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일단 그쵸? 여기까지 시험 범위였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요거랑은 또 별개로 좀 더 어려운 것들까지 생각을 좀 해주기는 했어야 됐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4단원 조건부 확률, 지금 요거를 지금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했어요. 근데 지금 기말 때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메인 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 통계, 그쵸? 여기 얘는 그러면 조건부 확률 없잖아요. 없어요. 독립적으로 들어가는 건 없어요. 나는 이산 확률 분포랑 그 다음에 6단원 연속 확률 분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단원 통계적 추정 이렇게 들어가는데, 물론 조건부 확률이 메인으로 뒤에 나오는 거는 없지만 얘네를 활용한 조건부 확률 문제가 나와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까먹었을 거니까 이거 좀 1시간 정도 설명 좀 하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거 좀 설명하고, 자, 큰 틀로. 자, 그러면은 자, 조건부 확률에 관련된 내용을 일단 정의 개념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면 조건이 첨부되어 있는 확률을 나타내죠. 조건이 첨부되어 있는 확률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조건이 있는 애들은 여지까지 공부하면서 뭐가 나왔었냐면, 첫 번째 이제 집합에서 조건 나왔고요. 두 번째 조건부 확률에서도 또 나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집합은 집합 기호 있지만 조건 들어가 있다 바기호가 들어가요. 그쵸? 바라는 기호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오른쪽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하고요. 왼쪽을 그 목적, 대상으로 잡게 됩니다. 자, 집합에서는 그 목적이 뭐예요? 원소죠. 그래서 얘는 x라는 걸 원소로 잡는다. x는 3 이하 자연수.
뭐 이렇게 써놓는다면 얘를 1, 2, 3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얘가 제곱이 들어가 있다면은 1, 2, 3에 대한 제곱인수가 원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게 확률 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우, 표현은 똑같아요. 자, 일단 확률이니까 가능성을 나타내는 probability, 그죠? P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왼쪽과 오른쪽에 기준이 되는 바라는 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왼쪽이 목적이 되겠네요. 자, 다만 조건과 목적이 전부 다 뭐냐? 알았어. 자, 조건과 목적이 전부 다 뭘로 들어가냐?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사건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A 사건과 B 사건이 있으면 B라는 사건을 조건으로 하는 A 사건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좀 심플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실제 생활에서도 좀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은 자, 주사위를 굴릴 때 자,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A 사건은 2, 4, 6 이렇게 나와 있겠고 B 사건은 2, 3, 5 이렇게 돼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주사위를 딱 굴렸어요. 안 보여주고 주사위를 굴려요. 그리고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원 사건 확률이 다 똑같다고 했을 때 우리는 경우의 수를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내용은 probability A 사건의 확률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전체 6가지 중에서 3가지니까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주사위를 딱 굴렸어요. 굴렸는데 소수가 나왔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수로. 소수가 나왔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물어봐요. 짝수의 확률은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솔직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벤 다이그램 안에서 놓고 봤을 때 A 사건, B 사건이 있습니다. 2가 공통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에는 4, 6, 여기는 지금 3, 5가 있고 전체 주사위 굴리는 전 사건 입장에서는 1은 지금 바깥쪽으로 빠져있죠. 자, 그러면 내가 주사위를 딱 굴렸을 때 소수가 나왔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페이크는 아니라고 친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솔직히 2, 3, 5 중에서 나왔나 보다 이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2, 3, 5 중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짝수의 확률은 얼마일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이미 B라는 상태가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렇죠? B라는 조건이 전제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봐봐요. 이미 요게 돼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준다면 나머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개 중에서만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3개 중에서 짝수의 확률 얼마예요? 왜 3분의 1이죠? 그건 3개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3개 중에서 그냥 하나인가 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근원 사건의 확률이 똑같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체 경우의 수가 지금 이건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칩시다. B집합의 원소의 개수 분의 A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문제는 A집합이라고 4, 6을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B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A의 원소이기 때문에 얘는 A 교집합 B로 봐줘야 될 겁니다. 괜찮죠? 그렇죠? A 교집합 B로. 자, 우리가 기본적인 확률 내용은 너무 무난한 상태라서 왜? 사실상 확률이 경우의수분의 경우의수로만 쓰고 있지 그냥 앞에 거 그냥 다 쓰잖아요. 그렇죠? 전체분에 해당하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써놓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근원사건의 확률이 같지 않으면은 경우의수분의 경우의수로 못 가요. 괜찮아요? 그렇죠?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을래나?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가 있을까? 자, 주머니에서 지금 검은 공이 4개 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흰 공이 2개 있다고 칠게요. 미안해, 이게 검은색이에요. 이게 검은색, 이게 흰색.
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검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안해. 알았어. 자, 아무튼 얘가 검은색이라고 치고 얘가 흰색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공 두 개를 뽑기예요. 자, 뽑는다라는 맛이 조합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시에 뽑는다라는 말이.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냐? 아니 뭐 검이 나올 수도 있고 검흰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흰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차피 지금 검은 것끼리 다 똑같고 흰 것끼리 다 똑같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외에 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세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딱 보면서 그러면은 흰이 나올 확률은 얼마겠느냐? 아, 세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 이런 맞아요? 안 틀렸죠? 왜 틀리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은 저기 지금 모래사장에 죄다 검은 모래예요. 근데 거기서 흰 모래가 딸랑 2개 있어요. 그럼 거기서도 내가 모래알갱이 2개 뽑는데 그러면 흰 거 2개 뽑을 확률이 3분의 1이냐 랜덤하게 뽑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논리로 간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로또를 샀어. 로또를 샀는데 나는 1등 아니면 취급을 안 해. 그래서 1등과 그 외 2개를 나눴어요. 그럼 경우의 수가 2가지네? 그럼 나는 1등 당첨될 확률이 2분의 1이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애초에 근원사건의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얘도 근원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나올 수 있는 모든 각각의 확률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얘랑 확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이때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가요? 얘네를 다 다른 걸로 봐보자 라는 거야. 다른 공으로 봐버리자. 같은 공으로 봐버리면 자꾸 이게 중복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걸 다른 걸로 보면은 아까 같은 거라 그랬는데 그럼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서 공을 2개를 뽑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같은 공이라 그래도 이게 물리적으로 횟수 자체가 얘가 더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1, 2, 3, 4로 써놓고 보면은 얘는 검 나온 게 1, 2 나온 거랑 1, 3 나온 거랑 1, 4 나온 거 얘네가 어차피 다 그냥 검은색 2개라고 생각해서 본다 그러면은 어차피 확률상 차이가 안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6개 중에서 2개 뽑는데 검은 것만 2개 뽑는 거라서 15분의 6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근원사건의 확률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62분의 2C2가 되니까 15분의 흰 거 2개 나올 확률이 15분의 1이구나. 그렇죠? 여기서 뽑는 모든 케이스 중에서 15번 뽑으면 한 번 나오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다시 한번 주사위를 굴리면 1, 2, 3, 4, 5, 6은 나올 확률이 지금 다 똑같아요. 그죠? 근원사건의 확률이 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를 뽑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를 뽑는다고 친다면은 어차피 얘도 이거 근원사건의 확률이 다 똑같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3분의 1로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근원사건의 확률이 다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들어가냐면 어차피 얘는 이렇게 잡아놓으면 확률적으로 접근에 들어가는 거니까 모순이 발생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것뿐인 거지 일반적으로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처리하자 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다시 한번 PB분의 PA교비로 들어갈 수 있다. 왜? 자,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B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A 확률이면은 B 중에서만 놓고 봤을 때 A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PA 교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조금만 지울까? 그냥 냅두죠. 그냥 냅두고 조금 이따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너무 자세하게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본론만 좀 얘기해 볼게요. 본론만.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상자가 하나가 있어요. 자, 불투명한 상자가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불투명한 상자. 자, 그럼 이때 여기는 이제 손 집어넣는 구멍이라고 쳐볼게요. 이 안에 A 주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주머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주머니 안에는 검은 공이 2개가 들어가 있고 흰 공이 3개 있다 라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B주머니는 검은 공이 4개 있고요. 흰 공이 하나 있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여기에서 손을 집어넣어서 주머니를 고르고 거기서 공을 하나를 뽑는 행위를 한다 라고 쳐볼게요. 공 1개 뽑는 조합입니다. 공 1개.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뭐냐면 probability예요. 자, A 주머니만 놓고 봤을 때 흰 공 나올 확률은 얼마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얘는 뭔가 좀 아니 지워야 되겠다. 뭔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그쵸?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근데 사실상 A 주머니에서만 놓고 봤을 때 흰 공 뽑을 확률이라서 그냥 이거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여기서 흰 공 하나 뽑을 확률이에요. 괜찮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조건부 확률이 오히려 더 쉬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조금 와닿지 않으면은 요 관련된 걸 잠깐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자, 강의실이 있습니다. 자, 강의실이 있고 칠판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의자가 책걸상이 9개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각각의 자리에 앉는다면 그 앉을 확률은 다 똑같이 그냥 9분의 1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다 9분의 1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학생 한 명이 이렇게 쭈루루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을 확률이라고 한다면 얼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9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게 다 앉을 확률이 다 똑같다고 얘기했잖아.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친구가 이 강의실에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들어왔을 때 앉는다면 여기 앉을 확률이 9분의 1이라는 것뿐인 거지. 아니, 수업이 없으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왔는데 선생님 저 오늘 너무 피곤해요. 저 스탠딩 책상에서 뒤에서 서서 공부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학생이 여기 앉아 있을 확률이 9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학생이 강의실 들어온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책상에 앉는다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여기 앉을 확률이 9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해돼요? 우리가 다루는 모든 확률은 기본적으로 다 조건부 확률입니다.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다 조건부 확률이에요. 괜찮아. 자, 주석 괜찮아. 오케이. 자, 현민이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기반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A 주머니에서만 놓고 봤을 때 흰 공 나올 확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5분의 3이에요. 괜찮죠? A 주머니만 놓고 봤을 때.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공을 뽑는다 그러면은 주머니를 무조건 먼저 골라야 돼요. 주머니를 고르고 나서 공을 뽑아야 되다 보니까 주머니가 골라져 있는 상태면 순서상 어차피 정방향 순서 그대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문제가 안 생겨요. 자, 근데 문제는 이번에 두 번째 거예요. 아무런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박스 하나 줘놓고서는 흰 공 뽑을 확률은 얼마세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잠깐만 얘는 지금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여기서 흰 공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흰 공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가 벤 다이그램에다가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전사건 S라고 친다면 일단 맨 처음에 A 주머니 고를지 B 주머니 고를지 골라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잠깐만 우리가 요거는 이렇게 잡을게요. A 주머니 안 고르면 무조건 B 주머니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사건 관계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그릴 때 A 주머니를 고르는 사건, 그럼 이 외에 나머지 다 B예요. 그러면 B라는 사건은 여기다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사건 관계는 그냥 하나만 나타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흰 공을 뽑는 사건. 그러면 흰 공 아니면 다 검은 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흰 공 뽑는 사건까지 나타내 볼게요. 괜찮죠? 이야! 비 오는 날이라 그런가? 다들 너무 늦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자, 얘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얘는 A 주머니 안에서 뭘 보는 거예요? 흰 공이 아닌 거니까 검은 공 나오는 사건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A 주머니는 맞는데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예요? 아, 얘는 A가 아니네. B 주머니면서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이 되는 거고, 이 바깥쪽이 뭐예요? B 주머니면서 검은 공 나오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흰 공 나올 확률을 구해달래요. 아, 그럼 그냥 요 확률 다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확률 싹 다 구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걸 우리 한 큐 할 수 있어요? 한 큐 안 되잖아요. 무조건 주머니가 먼저 골라줘야 된다라는 거야. 주머니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흰 공을 뽑아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 한 번에 못 구하니까 얘랑 얘를 따로 구하자. 그렇죠? 따로 구해서 더해주자. 자,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근데 요 한 번에 가기엔 좀 힘들겠다. 요거 말고 이거 먼저 한번 좀 들어갈게요. 자, 이거 한 번에 흰 공 다 보는 게 조금 헷갈리니까 그냥 얘를 먼저 볼게요. A 주머니면서 흰 공. 그렇죠? 이걸로. 자,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A 주머니일 때 이미 A 주머니가 골라진 상태예요. 자, 거기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이 되는 거고요. 얘는 지금 뭐예요? 주머니도 못 고른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A 주머니면서 흰 공일 확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A 주머니까지 고르는 확률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A 주머니도 고려하고 거기서 흰 공까지 뽑아야 되는데 얘는 이미 A 주머니 골라준 거라서 흰 공 뽑을 확률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 이거 곱사건 이거 모르는데? 그렇죠? 이 식을 한번 변형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을 변형해보면 여기 곱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곱사건.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냥 얘네들의 곱으로 정리해 볼 수 있구나. 그렇죠? PB 곱하기 PA밥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무슨 뜻이에요? A면서 B가 될 확률을 구하려고 한다면 일단 B가 될 확률을 먼저 계산해주고 이미 B인 상태에서 A 확률을 따로 구해서 곱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얘를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거를 확률의 곱셈 정리. 자, 그러면 어디서 좀 이름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비슷한 거? 그쵸? 덧셈 정리. 그죠? 덧셈 정리. 자, 덧셈 정리는 뭐예요? 하나의 사건 말고 두 사건에 관련된 것 중 합사건에 관련된 확률 계산이죠. 자, 물론 얘는 꼭 이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꼭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는데 솔직히 쉽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배수일 확률, 3배수일 확률 이거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얘는 2배수거나 아니면 3배수일 확률을 구하는데 막 1부터 100까지 중에서 2배수 또는 3배수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는 거 전체 100개 중에 2, 3, 4, 6 이렇게 일일이 다 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에이 몰라 그냥 2배수 싹 다 구해. 그렇죠? 그래서 얘는 100개 중에 50개. 그렇죠? 그 다음에 3배수 싹 다 구해. 그러면 100개 중에 33개. 그렇죠? 경우의 수분의 경우에서.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은 공통된 거는 지금 두 번씩 더한 상태 아니냐? 그래서 교집합 한번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2배수면서 3배수면은 우리는 6배수라고 쓸 수 있겠고, 자, 그게 100개 중에서 총 16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더하고 빼준다 그러면은, 그렇죠? 뭐 그냥 67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덧셈 정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꼭 이렇게 덧셈 정리로 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합사건의 확률은 만약에 내가 한꺼번에 이걸 이쁘게 찾아낼 수 있으면 바로 그냥 합사건 구해내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렇게 풀기 쉬운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얘가 계산하기 쉬워서 그래요. 얘보다는 얘가 구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걸 들어가죠. 자, 근데 조건부 확률은 문제가 뭐예요? 그 곱사건이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 곱사건이. 그렇죠? 한꺼번에 생각하는 게 단계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얘는 순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순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순서를 줘야 되다 보니까 얘는 지금 다시 한번 곱사건 확률을 찢어내주자.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걸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이걸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둘 중에 뭘로 알았어요. 이거 조금 이따가 퀴즈 좀 낼게. 자, 뭘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뭘로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은 뭐냐? A가 먼저냐 B가 먼저냐 이거예요. 그렇죠? 정방향 순서대로 놓고 본다면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A가 먼저예요? B가 먼저예요? 아니다. A가 먼저예요? 아니면 흰 게 먼저예요? A가 먼저죠? 주머니 먼저 골라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주머니 일단 먼저 골라줍시다. 그래서 A 주머니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A 주머니 중에서만 놓고 봤을 때 흰공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머니를 고를 확률은 다 똑같아요. 그냥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 주머니만 놓고 봤을 때 흰공이 확률은 지금 5분의 3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현재 10분의 3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조금 지우고 아까 전에 하려고 했었던 요거 좀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흰공 나올 확률이에요. 그렇죠? 주머니는 뭘 고를지 모르지만 흰공이 나올 확률 계산하는 방법.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두 개로 좀 찢어서 볼 수 있겠죠? A 주머니면서 흰공일 확률, 그 다음에 B 주머니면서 흰공일 확률. 자,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는 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A 주머니면서 흰공인 것도 이걸로 다 찢어내야 돼요. 그렇죠? 원칙상 전부 다 찢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B 주머니 골라내고 그 다음에 B 주머니 중에서 흰공을 뽑을 확률 들어가 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냥 2분의 1. 그 다음에 A 주머니에서 흰공인 게 5분의 2. 그죠. 5분의 3. 그죠. 5분의 3. 그 다음에 B 주머니 고를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B 주머니에서 흰공 나올 확률이 이게 흰공 맞아요? 미안해, 이거 나도 헷갈리네, 갑자기. 자, 그래서 얘는 5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계산하면은 10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겠죠? 5분의 2구나. 흰공 나올 확률이 5분의 2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네 번째 거예요. 자, 얘가 미친 듯이 중요한 애입니다. 별이 100만 개예요. 얘밖에 안 나와요. 조건부 확률은 사실상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여기에 흰공이 하나 꺼내져 있는 거예요. 누가 몰래 꺼내놓고 갔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A에서 나왔을까? B에서 나왔을까? 자, 다시 한번. 확률은 확률입니다. 흰공이 이미 나왔어요. 그렇죠. 흰공이 이미 나왔어요. 자, 그 나온 흰공이 A에서 나왔을까요? B에서 나왔을까요? 라는 걸 역추적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죠? 자, 지금 봐봐요. 얘도 조건부 확률이고 얘도 조건부 확률인데 어때요? 위에 거는? 너무 쉽죠? 얘는 너무 쉬워요. 왜? 얘는 이미 정방향 순서니까 주머니 고르고 공 고르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얘는 역순이라는 거예요. 그쵸? 공이 먼저 나왔어요. 주머니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케이스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게 정방향인데 문제가 이게 나왔다. 풀어헤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풀어헤쳐서.
자, 요 케이스는 아예 흰공 나올 확률 분의 그쵸? A 주머니에서 흰공 나왔을 확률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흰공 나올 확률? 여기 있죠? 요 그대로 문제에다가 분모에다가 그냥 써줄 수 있습니다. 그쵸? 원래는 좀 길고 복잡한데 그냥 미안해 그냥 계산만 할게요. 얘 지금 5분의 2예요. 괜찮아요? 분모 자 얘예요 얘. 요거 그대로 5분의 1로 나온 상태니까 5분의 1로 쓸게요. 자 그럼 분자는 그 중에서 A 주머니에서 흰공 나왔을 확률 그냥 얘 얘기하는 거죠. 알았어. 얘 한 번만 더 쓸게. 자 얘는 A 주머니에서 흰공 나올 확률과 B 주머니이면서 흰공 나올 확률 중에 A 주머니에서 흰공 나왔을 확률 이걸 계산해달라 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까 전에 10분의 3 10분의 1 그쵸?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1분의 10분의 3 그쵸? 그래서 얘는 3 더하기 1분의 3 4분의 3이구나 라고 생각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것만. 자 그러면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좀 가볼게요. 퀴즈. 테스트라기보다는 퀴즈. 자 아무데나 써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따가 내가 이거 조건부 확률 프린트 좀 뽑아줄게. 지금 없는 사람도 있을 거라서. 자 일단은 간단한 퀴즈 뭐냐면 늘 하던 걸로 할게. 내가 되게 좋아하는 축구팀이 있어요. 근데 그 축구팀이 내일 시합이 있어요. 자, 근데 이 팀이 어떠냐면은 역대 전적을 놓고 보니까 비가 오는 날, 그죠? 비 오는 날 수중전에서는 완전 날아다녀요. 비 올 때 승률이 90%예요. 비만 오면 그냥 다 이겨요. 근데 비가 안 올 때는 햇빛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되게 힘들어져요. 막 녹아내려요. 막 30% 엄청 져요. 자, 근데 내일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 올 확률이 아쉽게도 지금 40%래요. 자, 이 팀이 내일 시합에서 이길 확률은 얼마일까요? 자, 잠깐 한번 풀어봅시다. 화이팅! 잠깐 프린트 좀 뽑고 있을게.
비가 하나 있죠. 열심히 한다고 말했지. 얘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지금 연락은 오는데 그냥. 지수연 학생 왔나요? 지수연이요? 수연이가 확통인가요? 비적인가요? 비정. 비적이. 어이! 우리 확통 왜? 언제 하지? 저희 오늘. 어? 오늘. 와서 듣지. 왜? 듣지. 괜찮아. 알았어. 지수연 무조건이면은 월토인가요? 수일반. 수일반이? 네. 오늘 아니지 않나요? 근데 토요일 날 원장님이 오라고 하셨다고. 클리닉 아닌가? 확통하는 학생이라. 아 맞다. 수연이 안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은. 네. 근데 이 친구는 통계만 해가지고. 지금 일단 통계만 나가는데. 조건부 반, 통계 반 이렇게 나가 이렇게 문자가 보면 답장이 없어서. 지수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유, 미안. 한번 좀 볼게요. 아, 진짜? 알았어. 이건 좀 천천히 설명 좀 해줄게. 오케이. 풀었나요? 오케이. 아유, 심심하다. 오케이. 자, 요거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좀 찢어놓고 본다 그러면은 비가 오는 거랑 이제 이기는 경우로 나타낼 수 있겠죠. 지금 얘를 굳이 식으로 쓴다 그러면은 약간 요렇게 써집니다. 자, 비가 올 때 이길 확률이에요. 비가 올 때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만은 일단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 올 확률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몇 프로? 90%, 0.9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비가 안 올 때, 그렇죠? 비가 안 오는 멀쩡한 날만 놓고 봤을 때 이길 확률을 나타내죠. 자, 거기 현재 지금 30%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비가 올 확률이잖아요. 이게 이제 40%다. 자, 이걸 벤 다이그램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본다 그러면은 전사건 S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비가 오는 사건, 그 외가 비가 안 오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승리를 하는 사건, 그 다음에 지는 사건, 그죠? 여사건 관계는 굳이 나타내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이길 확률이에요. 그렇죠? 이길 확률을 구해달라라는 건데, 그러면 이 이길 확률을 싹 다 구해줘야 되는데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면 우리가 이길 확률을 예측을 못한다라는 거야. 왜냐면 전제 조건 자체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가 먼저 선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때서야 승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준 자체가 순서를 잡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는 비 오면서 이기는 것과 그렇죠? 비 안 오면서 이기는 거를 구분해 줘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얘는 비가 오면서 이기는 걸 나타내는 거고 얘는 비가 비가 안 오면서 이제 이기는 걸 나타내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이해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비 오면서 이길 확률에다가 비가 안 오면서 이길 확률로 나타내 볼 수 있을 거고요. 호이! 자, 알았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들어간다? 비가 올 확률을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날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이길 확률을 따져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가 안 올 확률 계산해주고 비가 안 올 때만 이길 확률을 따로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비 오는 날의 확률이 40%.
그때 이길 확률이 지금 90%. 그렇죠? 비 오는 날만 이제 90% 이기고 비 안 오는 날만 또 30% 이기게 되네요. 그래서 얘는 49, 36에다가 63, 18. 그래서 얘는 54% 확률로 이기겠구나. 내일 이기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2번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이길 확률 말고 이 상태였어요. 이 상태였어요. 내일 비 올 확률이 40%긴 했는데 와, 내가 내일 경기를 그렇게 미친 듯이 보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일정이 바빠가지고 저기 미국에 일정이 있어서 미국 갔다 왔다고 칠게요. 못 봤어. 못 봤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겼어요. 이겼을 때. 이 팀이 축구시합에 이겼을 때. 자, 그래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와, 이겼네? 비가 왔나? 날씨는 내가 모르겠고, 일기예보 찾아보기는 싫고,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찾아보기 싫고, 이긴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예측해보는 거야. 비가 왔나 안 왔나? 비가 왔을 것 같은데? 왜냐면 비가 왔으면 졌을 것 같거든? 비가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겼을 때, 그날 비가 왔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자, 이거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화이팅. 자, 조금 어려워요. 아주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요거까지만 정리되면 조건부 확률 기본 세팅은 마무리예요. 요 정도면은. 얘 왜 안 나와요? 얘 외에는. 맞아요. 쉽지. 확률 계산은 앞에 거 다 있어요. 저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앞에 건 이해될까요? 그치? 오케이. 맞아. 여기 일단 정리 중이구나. 네. 오케이. 어때? 이게 좀 잘 돼요? 조금 아쉽다. 일단 분모는 맞아요. 오케이. 우리는 이거 그냥 계속 같이 나갈까요? 아니면은 기말 범위만 할까요? 아마 내가 봤을 때 확률이 더 어려워하고 조건 범위값밖에 안 나올 것 같긴 해. 그치.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수능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쭉 나가고 시험 기간에는 2개 단원만 빡세게 들어갈게. 자, 힌트를 조금만 좀 가볼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사고의 순서가 어때요? 역방향이에요. 역방향. 그쵸? 얘처럼 아예 그냥 정순으로 가면은 모르겠는데, 그쵸? 비가 왔을 때 이길 확률. 정방향이잖아요. 이런 거는 뭐 나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그쵸? 얘는 지금 뭐냐? 이겼을 때, 그쵸? 비가 왔을 확률을 구해달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얘는 그냥 조건 방향으로 찢어내야 돼요. 이길 확률, 그쵸? 왜냐면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게 이미 이겨 있는 상태 중에서 그게 비가 왔을 확률 구해달라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얘분의 얘예요. 얘분의 얘.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미 승리할 확률 분의 어느 상태? 비 오면서 승리했을 확률로 나타내주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승리할 확률 아까 했는데 그쵸? 비 오면서 승리할 아까 했는데 그쵸? 자 1분만 이따 마무리해 볼게요. 그 10분인데 끝. 오케이. 오케이. 그건 너무 쉬웠다, 그치? 우리 숨 확 안 볼 거지. 대신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화이팅. 이게 아까 전에 이길 확률이잖아. 이게 둘이 똑같았구나. 그래서 분모는 괜찮죠. 근데 분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비오면서 이길 확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비오면서 이길 확률이 아까 비올 확률에다가 비 왔을 때 이길 확률 곱한. 그렇죠. 저기 0.36. 0.36. 저거 괜찮아요? 그치?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너무 쉽지? 아닌가? 자, 이게 내용이 되게 복잡합니다. 오케이. 자, 내용이 복잡해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는 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통계하다가 중간에 한 번씩 튀어나와요. 근데 만약에 정리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통계에서 이걸 띡하기 본다 그러면은 되게 당황스러워요. 진짜로. 그래서 얘가 이쁘게 좀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얘밖에 안 나와요. 얘밖에. 자, 그래서 이거 마저 마무리 한번 해본다 그러면은 이길 확률 지금 뭐예요? 0.54죠? 그쵸? 이길 확률이 0.54예요. 자, 그 중에서 비 오면서 이길 확률이 지금 얘잖아요. 0.36. 그쵸? 괜찮아요? 0.36이구나. 그래서 얘는 지금 3분의 2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분의 2. 오케이? 자,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 보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괜찮죠? 얘가 지금 분모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 얘 같은 경우도 A 주머니, B 주머니 중에서 A 주머니 확률이에요. 근데 문제는 두 주머니만 고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머니 고른 다음에 공까지 뽑아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머니 확률을 보는 거라 끝까지 다 가야 돼요. 그래서 되게 길어요. 되게 좀 헷갈립니다. 이게 와닿는 게 조금 적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B가 이게 좀 모양이 좀 안 이쁘긴 하죠. 이미 지났는데 뭐 B가 왔을 확률을 뭐라 예측해요? 그냥 일기예보 보면 되는 거지 뭐. B가 왔나? 미안해. 그 공감대 형성 제로. 아무튼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한 그 과거가 어땠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겠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까지는 정리했다고 보고요. 다음 내용을 잠깐 좀 가볼게요. 자, 조건부 확률이 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쪽에 있는 내용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 뒤쪽에 있는 내용. 저기 그 조건부 확률은 나중에 통계 끝나고 다시 또 정리할 겁니다. 개별적으로 정리할 거예요. 지금 아예 그냥 조건부 확률을 다 끝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통계 오늘 기준으로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어차피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개별적으로 마무리해야 돼요. 그때 내가 개인적으로 따로 설명을 좀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뒤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독립과 종속이에요. 자, 독립과 종속.
자, 그러면은 독립이랑 종속 요 둘의 정의는 뭘까요? 자, 독립이라는 말은 뭐죠? 독립적이다라는 얘기죠. 독립적이다라는 말은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되는 거고요. 아, 얘는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영향 안 미치는 거, 영향 주는 거. 자, 쉽게 뭐 이렇게 표현하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야, 너 자꾸 그렇게 하면 용돈 없어!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면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그쵸? 아, 괜찮아요. 전 제가 돈 벌어요. 라고 하면은 영향을 안 주는 거야. 미안해. 이것도 별로 와닿지가 않지?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가 독립과 종속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면은 독립종속 판단하려면 조건부 확률이 있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 일단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사건이 하나만 있는데 하나 가지고 뭐 영향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죠. 적어도 사건이 두 개는 나와야 돼요. 그래놓고 두 사건이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봐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내가 자주 드는 예인데 뭐냐면은 내가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수학 문제를 랜덤한 수학 문제를 푼다고 쳐볼게. 정답률 100%라고 쳐볼게. 미안, 100%. 오호, 아 미안해, 99%로 할게. 자, 99%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저기 그 지구 반대편의 브라질에 보면은 축구 소년이 한 명이 있어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축구 소년. 근데 그 축구 소년이 지금 시합 중에 있대. 그 시합에서 골을 넣는 사건이 있다고 칠게요. 골을 넣는 사건이 있다고 칩시다. 몰라, 그 뭐 얼마가 있겠죠. 자, 그럼 그걸 가지고 한번 따져봅시다. 전체 벤 다이그램 상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내가 수학 문제 풀어서 맞추는 사건이 있을 거고요. 그 브라질에서 시합 뛰고 있는 그 친구가 골을 넣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거면은 뭐예요? 그 친구도 골 넣고 나도 수학 문제 맞추는 거고, 이 상태는 그 친구 골 못 넣고 내가 수학 문제 맞추는 거고, 이 상태면은 내가 수학 문제 틀리면서 그 친구 골 넣는 겁니다. 이거는 나도 틀리고 골도 못 넣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친구가 골을 넣었을 때 내가 수학 문제 풀어서 맞출 확률, 골을 넣었을 때 내가 수학 문제 풀어서 맞출 확률. 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얘랑? 없죠. 왜? 아니, 그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축구하고 있는 애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걔가 골을 넣건 말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내 정답률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그치만 수학적으로 표현해놓고 본다 그러면 분명히 조건부 확률은 맞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영향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라는 거예요. 그쵸? 아, 지금 이 상태는 내가 수학 문제 풀어서 맞추는 확률과 전혀 지장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뭐 투명인간 철수가 있어요. 투명인간 철수. 자, 수학 문제 열심히 풀고 있어요. 자, 정답률 맨날 한 90% 나오는 친구예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수학 문제 풀고 있는 도중에 내가 옆방에서 라면을 열심히 먹고 있어요. 라면 먹는 사건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지금도 봐봐요. 내가 라면을 먹건 말건 이 친구가 수학 문제 풀어서 맞추는데 영향을 미쳐요? 안 미치죠. 내 먹고 있는지도 모를 텐데. 그쵸? 당연히 독립이라는 거야. 그죠? 당연히 독립이라는 거.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없네. 자, 문제는 요거예요. 이 친구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내가 라면을 옆에서 먹고 있는 게 아니고 라면을 들고 와요.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먹고 있으면서 이렇게 푸는 걸 지켜보고 있어요. 막. 신경 쓰이겠죠? 분명히 신경 쓰입니다. 신경이 쓰이는데 정답률이 안 바뀌었어요. 멘탈이 가벼요. 막 신경 하나도 안 쓰면서 신경 쓰이는데 그 집중력 어마어마해서 정답률이 안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라면 먹는 그 행위가 이 친구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사건이 있으면은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밖에는 판단을 못 해요. 그렇죠? 자, 옆에서 내가 라면 먹고 있으면은 뭐 관계가 있을 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독립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관계가 있는 경우 중에서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라면을 옆에서 먹고 있어요. 이 관계가 없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정답률이 안 바뀌었으면 영향 안 준 거지 뭐. 그건 독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선생님 자꾸 신경 써요. 선생님 냄새 나요. 막 안 풀려요.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러고 있으면 이제 정답률 안 틀릴 거 틀렸어. 이러면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종속이 될 겁니다. 결론은 관계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은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얘만 가지고 우리는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해 줘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뭐 물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브라질에서 골을 넣으니까 갑자기 관객석에서 막 환호를 막 환호를 해. 막 환호를 하니까 갑자기 막 작게 소용돌이가 돌기 시작하더니 태평양을 건너서 갑자기 태풍이 돼가지고 태풍이 막 한국까지 와가지고 갑자기 밖에 비바람이 불면서 창문이 덜컹덜컹 하니까 집중이 안 돼. 틀렸어. 요런 거는 좀 빼고 그렇죠? 그런 나비 효과는 좀 빼야 됩니다. 괜찮죠? 그런 경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독립이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독립의 정의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두 사건이 A, B 사건이 독립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B라는 사건이 성립되어 있건 아니면 B라는 사건이 성립 안 돼 있건 그렇죠? 브라질 소년이 골을 넣건 말건 상관없이 내가 수학 문제 풀어서 맞출 확률에는 전혀 변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독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죠? 이 상태를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길게 쓰지는 말고요. 요거랑 요거만 한번 좀 찢어봅시다. 지금 얘는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조건부 확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PB분의 PA 교비라고 일단 한번 써볼게요. 그쵸? 그러면 얘도 지금 얘랑 완전히 똑같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A 교집합 B의 확률은 둘의 곱. A의 확률과 B의 확률의 곱으로 나타나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요 식을 뭐라고 부르냐? 요거를 독립의 판단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식이 성립하면은 뭐라고요? 독립인 거예요. 이 식이 성립을 안 하면은 독립이 아닌 겁니다. 종속이에요. 독립 아니면 그냥 다종속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종속인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자, 독립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희박합니다. 희박하다? 반만 되나? 몰라. 아무튼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곱사건이 해석하기 쉬워서 이렇게 들어가요. 잠깐만. 그러면 종속이면은 이런 곱사건을 어떻게 판단하지? 곱사건이 종속이면은? 뭘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곱셈 정리로 가야지. 그쵸? 종속이면 얘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건 종속만 성립하는 거예요? 아니, 독립도 성립하는 거예요. 얘는 독립, 종속 다 성립하는 겁니다.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독립은 얘처럼 특이하지? 그러니까 AB가 독립이면 이거 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쵸? AB가 독립이면은. 그죠? A라는 조건이 있건 말건 상관없이 B 확률은 맨날 똑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독립인 경우에 한정에서만 이게 추가로 성립하는 거지 원칙상 다 이걸로 봐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걸로 간단한 내용을 한 번만 좀 봐볼게요. 자, 내가 주사위를 굴렸어요. 주사위 굴리는 시행을 했다라고 쳐봅시다. 자, 그때 A 사건은 소수 사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B 사건 홀수 사건이라고 해봅시다. C 사건 짝수 사건이라고 쳐볼게요. D 사건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C와 D는 서로 두 사건은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독립 판단 방법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그냥 곱사건 확률이 확률 곱인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C와 D의 곱사건의 확률이 C 사건의 확률과 D 사건의 확률에 곱이 되는지 판단해 보면 돼요. 이게 등호면은 얘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C 교집합 D면은 뭐예요? 2밖에 없죠. 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6분의 1인 거 괜찮아요? 그죠? 6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C 사건이 될 확률은 6개 중에 3개. 2분의 1이에요. 괜찮죠? 자, 그러면 D 사건 확률 6개 중에서 1, 2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럼 얘네 둘을 곱했을 때 이거 나오는 거 맞아요? 맞죠? 독립이에요.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이거는 그냥 계산값에 의해서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의미적인 걸로 한번 봐볼게요. 이걸로. 그렇죠? 자, 그럼 C와 D가 독립인지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볼게요. D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C의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내가 주사위를 굴렸어요. 굴렸는데, 2 이하의 눈이 나왔네. 그냥 이렇게 떠들었어요. 주사를 딱 굴렸는데 2 이하의 눈이 나왔네 라고 얘기했어요. 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1, 2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 들겠죠. 그렇죠? 1과 2밖에 없겠죠. 자, 그래 놓고 내가 물어봐요. 짝수의 확률은 얼마일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예요? 그럼 뭐 2개 중에서 2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미 D가 성립되어 있으면 얘랑 얘밖에 없는데 그 2개 중에서만 골랐을 때 이거 배달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C가 있고요. D가 있습니다. 자, 지금 CD는 2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지금 1이 들어가요. 얘는 4, 6이 들어가고 여기 지금 3, 5가 들어가겠네요. 그쵸? 이미 2 이하의 눈이 나온 상태에서 짝수가 될 확률은 얼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얘는 지금 얼마예요? 2분의 1이겠죠? 괜찮아요? 둘 중에 하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럼 짝수의 확률. 주사위 굴렸을 때 짝수 확률. 얼마예요? 그렇죠.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에요. 자, 같아달라요? 같아요. 독립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독립일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자,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짝수가 될 확률은 전체에서 짝수가 되는 그 비율과 이 중에서만 짝수가 나올 확률. 지금 이게 똑같으니까 D라는 조건이 걸리고 말고 상관없이 짝수 나올 확률이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얘는 독립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음 중 서로 독립인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 A와 B, 니은 A와 C, 그 다음에 디귿 A와 D, 그쵸? 그 다음에 리을 B와 D. 요까지만 할게요. 자, 요까지만 4개 간단하게 한번 찾아봅시다. 4개 한 번만. 오케이. 조금만 고민해봐요. 설명해줄게. 지수는 그런 거 없지. 또 보내놨잖아. 무시하고 나도 좀 짜증났는데 이러는 거잖아. 응? 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서 일단은 그때 얘기했는데 지네한테 조금 쇼핑으로까지 지가 진급사 나간 상태라 저번 주는 확률이니까 갈 필요 없어.
아, 심심할까봐. 우리 이거 받았니? 안 받았니? 아이, 이거 받았어? 다 풀었나? 안 풀었나? 알았어. 진짜 우리 이거 받아봐. 아, 받았지. 이걸 지금 줬어? 화이팅? 우리는 이거 받았었지. 또 줄까? 알았어, 오케이. 자, 조건부 확률은 간단하게 내용 정리만 하고 끝날 겁니다. 그리고 한 타임 잠깐 조금 하고 나서 정리 마저 하고 쉬었다가 이산확률 분포 나갈 거예요. 이산확률 분포. 자, 풀었나? 내용 이해 잘 돼요? 잘했어. 쉽지? 아닌가? 아닌가? 오케이. 어때? 괜찮아? 쉽지? 오케이. 맞았어. 우리는? 오케이. 좀 무식하지?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일일이 다 들어가야 돼. 아하하하하. 저 곱사건의 확률 이거 이해돼요? 응. 저 곱사건의 확률로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하고요. 만약에 좀 헷갈린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어떤 거? 진짜. 저거는 이해돼요? C와 D가 독립인 거를 증명할 때 곱사건의 확률 곱이랑 똑같다라고 보는 거? 저거밖에 없어. 자, 독립이라는 건 결국 영향을 안 미친 거죠. 그럼 저 맨 위쪽에 아까 했었던 거 A와 B가 PA면 독립이죠. 왜냐면 B가 성립하건 말건 A 확률이 똑같을 거라서 독립이면은. 그래서 지금 PA와 B를 갖다가 조건부 확률로 찢어놓으면 PB분의 PA 교 B가 지금 PA랑 똑같을 거지. 그러면 PB를 양변에 곱해준다 그러면 PA 교 B는 PA 곱하기 PB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원래 그래, 또 너무 길면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쟤만 놓고 봤을 때 쟤 성립하면 그러면 독립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지. 저기 그냥 다예요. 그래서 저걸로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면 된다는 거지. 아니면은 맨 처음에 위에서 봤었던 것처럼 PA와 B가 PA랑 똑같은지 확인해서 독립인지 판단해 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C와 D만 일단 독립인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해야 돼. 자, 지금 A와 B 같은 경우에는 두 개잖아요. 다시 한번 봐봐요. 지금 이게 A교 B가 요건 이제 그냥 봐주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A랑 B의 교집합이면 3, 5예요. 그럼 얘는 지금 6개 중에 2개가 되겠죠? 3분의 1. 그 다음에 A의 확률은 6개 중에 3개니까 2분의 1이에요. 자, B도 6개 중에 3개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3분의 1이 나오냐 이거죠? 안 나오죠? 괜찮죠? 그럼 얘는 독립이 아니라 종속이라는 거예요. 종속이라는 거.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봐도 되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몰라. A를 전제로 해놓고 거기서 B 확률 구해달라. 이게 지금 PB랑 똑같은지 이걸로 판단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게 PB인지. 물론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이걸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왜냐면 인식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의미를 가지고 본다 그러면 얘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식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게 더 편해서 그래서 얘를 판단 조건이라고 해서 쓰는 거지 꼭 이걸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로 잡고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소수일 때 홀수일 확률. 소수일 때 홀수일 확률. 그 3분의 2죠. 그쵸? 아, 얘는 지금 3분의 2라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홀수일 확률이면 2분의 1이죠? 아유, 애초에 같을 리가 없어요. 괜찮죠? 종속입니다, 종속. 그쵸? 아, 소수인지 아닌지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도 똑같이 한 번만 볼게요. A교 B, A교 C가 P 곱하기 PC인지로 일단 본다면 자, A랑 C의 곱사건이면은 2 하나밖에 없어요. 괜찮죠? 얘는 지금 현재 6분의 1인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A 확률은 6분의 3, 2분의 1이고요. C 확률도 지금 6분의 3, 2분의 1이에요. 아이고, 당연히 달라요. 그렇죠? 얘도 지금 종속 사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서로 종속인 관계. 뭐 아니면 아까 전에 했었던 것처럼 조건부 확률 가지고 봐도 되는데 그냥 생략할게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A와 D도 한번 봅시다. A와 D의 곱사건의 확률이 얘가 되는지 보자. 그러면은 A, D 교집합이면 2밖에 없어요. 그렇죠? 얘는 지금 현재 6분의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확률은 2분의 1. D의 확률은 6분의 2니까 3분의 1. 아이고, 맞네요. 아, 독립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B랑 D를 놓고 본다고 쳤을 때도 뭐죠? 이 둘이 교집합은 지금 2밖에 없죠? 1밖에 없죠? 그래서 B 교집합 D가 PB 곱하기 PD인지 봐준다면 얘는 지금 6분의 1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B일 확률이 6분의 3, 2분의 1. 그 다음에 D일 확률은 똑같이 3분의 1. 당연히 맞네요. 독립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끝내면 되느냐? 여기 독립에서 조금 어려운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거. 저기 수능에서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은데 내신에서 좀 주요하게 나오는 게 있어서 한번 정리 좀 해봅시다. 자, 뭐냐면은 A와 B가 독립일 때를 보는 거야. A와 B가 독립일 때. 자, 그럼 얘네 둘이 독립인데 첫 번째 A와 B의 여사건은 독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뭔가 좀 애매하죠? A, B가 독립이면은 A랑 B의 여사건은 독립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왜? 아니, 브라질 소리에 골을 넣건 말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괜찮아요? 얘랑 얘가 서로 독립이면은 여사건도 당연히 독립일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의미상은 알겠는데 그걸 수식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야. 그걸 수식적으로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정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물론 교집합으로 증명해 조건부로 증명해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얘는 그냥 곱사건으로 볼게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얘 가지고 확률 곱인지 봐주면 되겠죠? 이게 확률 곱이면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분석을 좀 할 건데 지금 벤 다이그램 상에서 놓고 봤을 때 A, B예요. 자, A 교집합, B 여집합입니다. A면서 B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얘밖에 없어요. 그쵸? 후잇! 자, A면서 B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A 확률에서 교집합 확률 한번 빼주면 되는구나. 그쵸? 지자 쓸 수 있는 게 걔밖에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A 확률에서 교집합 확률을 빼주면 되겠네요. 근데 잠깐만. A, B가 독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곱사건 확률이 확률 곱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예요. 괜찮죠?
이미 얘는 이게 성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도 지금 곱사건 확률이니까 찢어볼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찢어봤어요. PA 빼기 PA 곱하기 PB.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얘네들은 PA로 묶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PA로 묶었더니 1-PB예요. 어때요? 와, 얘는 PA에다가 1에서 B 확률을 뺐어요. 1에서 B 확률을 뺐어요. 6건 확률이에요. 괜찮아요? 둘이 똑같은 거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곱사건 확률이 확률 곱이랑 똑같네. 그래서 A랑 B가 독립이면은 A랑 B 6건도 독립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수식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빈칸으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A의 6건과 B도 독립일까요? 똑같겠죠. 그렇죠. 어차피 똑같으니까 생각할게요. 얘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와, A의 6건과 B의 6건이 그러면 독립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까 했었던 것처럼 본다면 자, A가 지금 B랑 독립이에요. 그러면 A, B 독립이면은 A가 성립하건 말건 상관없이 A 확률은 일정하니까 B 6건도 독립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A랑 B 6건이 독립이니까 얘도 PB 6건하고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독립이면은 A가 성립하건 말건 상관없이 6건의 확률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무조건 독립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해되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똑같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P, A의 6건, 교집합, B의 6건의 확률을 구해봅시다. 이게 확률곱인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합사건 아니다. A의 6건, 그렇죠? A의 6건, B의 6건. 네, 교집합이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괜찮아요? 그렇죠? 이거는 합사건의 6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뭐 드모르간 법칙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걸로 봐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전체 확률에서 합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래서 그냥 얘 빼버리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합사건의 확률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때요? 합사건의 확률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덧셈 정리를 찢어냅니다. 그죠? 곱사건의 확률이 좀 더 쉬우니까. 그 곱사건의 확률 중에서도 순서가 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어렵다 보니까 조건부로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 독립이면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독립이면은. 자, 그럼 얘는 1 빼기 PA 빼기 PB 플러스 PA 곱이 그쵸? 이렇게 나오겠네요. 혹시 이해되나요? 그쵸? 뺄셈이라서 그래요. 1 마이너스 PA 합집합 B면은 1 빼기 PA 더하기 PB 빼기 PA 곱이 그죠?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다 전개해서 나타낸 것 뿐이에요. 그쵸? 자, 근데 이것도 곱사건 확률이네. 그래서 얘처럼 확률곱으로 좀 찢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좀 더 할게. 1 마이너스 PA 빼기 PB 플러스 PA 곱하기 PB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일단 얘 보자. 근데 오른쪽도 보니까 PB가 공통으로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PB로 묶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얘는 지금 1 마이너스 PA는 그대로 냅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PB로 묶어주면은 1 빼기 PA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1 마이너스 PA로 묶어준다면 1 빼기 PB가 될 겁니다. 1 빼기 PB. 괜찮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와, 얘는 A의 여사건, 얘는 B의 여사건. 아, A의 여사건의 확률과 B의 여사건의 확률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그래서 아, 곱사건 확률이 확률 곱으로 진짜 나오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걸 가지고 아, 또 독립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독립이 맞아요. 오케이. 얘도 요거 가지고 우리 독립인지 확인을 했어요. 화이팅. 아, 이해돼요? 아, 잠깐,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지? 아, 왜 빨리 후딱 끝내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야,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독립과 종속까지 일단 봤는데, 너무 날림으로 나갔나? 너무 날림으로 나갔나? 에이, 그냥 간단하게 문제 잠깐 좀 풀면서 연습 좀 잠깐 해볼게요. 퀴즈. A 교집합 B. 아니다. A와 B가 독립입니다. A, B가 독립이에요. 자, 이때 A와 B 사건의 확률 곱이 6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A랑 B의 여사건의 곱이 3분의 1이에요. 한 사건의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화이팅! 자, 단순 수식 문제입니다. 단순 수식 문제. A, B가 독립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A와 B의 곱사건 확률과 A와 B 여사건의 곱사건의 확률. 둘이 독립이라고 돼 있어요. 종속이면 못 구합니다. 따란. 현민이 너무 피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먹어볼까? 괜찮아? 잘했네. 이게 잘했네. 나도 줄 거지.
진짜? 응.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잠깐만. 수요일은 아예 다 돼가지고. 응, 수요일은 다 돼? 그럼 차라리 수요일에 봅시다. 알았어. 오늘만 일단 조금 듣고, 왜냐면은,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러면 마저 계산을 좀 해볼게. 아유, 잘했네. 아, 아닌데? 다른 건데? 잘했네. 맞았어. 잘했어요. 오케이. 이건가? 아하하하하하. 민재야, 어디 갔을까? 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두 가지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온리 수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 여기서 봤을 때, A교 B의 확률, 독립이네? 그럼 얘는, 둘의 곱으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곱으로 써줘도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그냥 편의상, 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얘 B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식이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B가 지금 6분의 1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1-B예요. 괜찮죠? A 곱하기 1-B. 그게 3분의 1이구나.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나눕시다. 문자 2개씩 2개인데. 그렇죠? 나누면 어차피 A는 0이 아닐 거니까 나눌 수 있고요. 그러면 1-B분의 B가 3분의 1분의 6분의 1이니까 6분의 3, 2분의 1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곱해서 2B가 1-B니까 B가 3분의 1인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B 확률이 3분의 1이다. 자, 그러면 A 확률은 얼마예요? 두 개 곱해서 6분의 1 나왔으니까 A는 그냥 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합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모르겠으면 그냥 덧셈 정리. 그쵸? A 확률과 B 확률을 구해준 다음에 거기서 곱사건 확률 한번 빼주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지금 A 2분의 1에다가 3분의 1 더하고 그 다음에 곱사건 확률 6분의 1 한번 빼주면 되니까 6분의 5에서 6분의 1 뺀 6분의 4. 그래서 3분의 2가 될 겁니다. 괜찮죠? 3분의 2. 자, 근데 지금 얘를 만약에 조금 바꿔서 벤 다이그램으로 보고 싶다. 우리가 집합 같은 경우에는 벤 다이그램 많이 활용하죠? 일부러 확률에서도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집합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해석해주는 게 되게 편해요. 우리 함수 문제 그래프 그려서 풀듯이 확률 문제는 벤 다이그램 가지고 기준 잡아주는 게 좋아요. 오케이. 무조건 다 벤 다이그램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지금 얘도 어떠냐면은, 얘가 6분의 1이네. 그렇죠? 얘는 A면서 B가 아닌 거예요. 이거죠? 얘가 지금 3분의 1이네. 괜찮죠? 그럼 둘 더하면 얼마예요?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얘 지금 2분의 1이에요. A 확률이. 괜찮아요? 그럼 얘는 지금 확률 곱이니까 얘는 3분의 1이겠지 뭐. 괜찮아요? 괜찮죠? 왜냐면 이게 둘 곱한 게 얘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얘 중에 이게 6분의 1이면 나머지 얘도 6분의 1이라는 얘기네요. 괜찮죠? 그러면 A 합집합 B의 확률이면은 그냥 누구 다 더해주면 되겠네. 그쵸? 3분의 2. 괜찮아요? 그쵸? 자, 독립 쓴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 둘 곱해서 얘 나온다. 그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독립종속에서 나타내는 내용이 의미상으로는 얘가 얘랑 똑같다라고 들어가는 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가 보다라고 인지하기는 편한데 우리가 수식적으로 계산에 들어가기는 얘는 판단 근거가 조금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 수식 계산인 요게 더 활용도가 높기는 합니다. 괜찮죠? 쟤도 지금 그런 느낌으로 봐주면 돼요. 지금 딱 보면 어때요? 그 완전 수식으로 들어갔을 때 이거 해가지고 그냥 다 쓴다 그러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풀리잖아요.
이거 만약에 이걸로 가지고 푼다 그랬으면 이거 못 들어가요. 그쵸? 못 들어갑니다. 이거 막 조건부로 또 다 바꾸고 막 이러려면 되게 헷갈려요. 그죠? 얘는 제일 빨라요. 제일 빠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로 이제 조건부 확률의 독립정석의 기본 계산은 잠깐 조금 봤고요. 미안. 마지막 독립시행만 한번 좀 볼게요. 마지막 개념이 독립시행입니다. 이거 좀 지워도 되죠? 그쵸? 독립시행. 미안해. 원래 이렇게 성큼성큼 나가면은, 안 되는데,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게 마무리 정리 용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쓰던 쪽이 아니었나? 지워도 돼요? 괜찮아? 지워버렸어. 괜찮겠지? 준서 괜찮아요? 우리 아닌가? 이거 쓰고 있던 거 아니었어? 아니야?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넘어가고, 자, 다시 한번 조건부 확률 전체 단원에서는 조건부 확률 그대로 나오면서 이제 곱셈 정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독립과 종속이 나옵니다. 그쵸? 그 독립과 종속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자, 그래서 그 독립시행의 확률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독립시행이라는 애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용어는 뭐 처음 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독립시행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요? 정의부터 해야 돼요. 그죠? 우리 뭐 사람 만나면 인사할 때, 넌 이름이 뭐니? 그죠? 이름부터 물어보죠. 그죠? 얘는 뭔지 일단 알아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왜 이렇게 네이밍이 됐는지 생각해 줘야 되니까 찢어봅시다. 첫 번째, 독립이라는 이름, 시행이라는 이름. 그죠? 독립시행. 자, 독립은 말 그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시행이라는 용어. 이거 별로 안 와닿지 않아요? 시행. 자, 시행이라는 용어를 놓고 본다면 그냥 쉽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행은 그냥 확률적 행위예요. 그냥 주사위 던지는 행위. 그렇죠? 이런 걸 시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엄밀한 시행의 정의는 좀 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뭐냐면 동일한 조건에서 시행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행위가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나타나지는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나오는 행위들을 시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죠? 자, 근데 왜 이렇게 쓰냐? 동일한 조건. 그쵸? 뭐 어디는 이제 뭐 빙판에다가 주사위를 던지고 어디는 이제 뭐 불구덩이에다가 던지고 가스레인지에다 던지고 막 그러면은 아니 얘는 지금 북극에서 던졌으니까 더 미끄러져가지고 이거 산 나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럴 것 같진 않지만 그러니까 우기면 또 한두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영향 미쳤다. 막 추워서 그랬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면 또 할 말이 또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걸로 갑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 반복적으로 행위가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확률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결론만 얘기하면은 미래 예측이에요. 미래 예측. 과거 백데이터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물론 수학적 확률 같은 경우는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근데 통계적 확률은 그죠? 완전히 우리 과거 결과치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랑 내기를 해요. 참갑이 1,000원인데 6의 눈이 나오면 10,000원을 준대요. 자,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해야지. 괜찮아요? 해야지. 왜냐면 아니 6번 던지면 한 번씩 6은 나올 텐데 매번 참가비가 1,000원이에요. 6 한 번 나오면 10,000원이래. 뭐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내가 주사위를 6번 굴렸는데 6번째에 6 나왔어. 그럼 난 6,000원 썼는데 10,000원을 받잖아요.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해서 확률적 계산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할지 말지에 대한 거. 물론 확률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예측만 좀 해보는 것 뿐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행위가 가능해야 돼요. 왜? 아니 일회성밖에 없으면은 예측이 돼요, 미래가? 안 되죠. 막 주사위가 막 폭탄으로 만들어졌어요. 막. 근데 다시는 만들 수 없는 주사위래. 한번 던졌어. 아, 1 나왔어. 끝. 다시 못 만들어. 그럼 이런 거 확률을 계산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행위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나와야 돼요. 자, 주사위인데 1에다가 자석 붙여놨어. 그리고 철판에다가 던져요. 맨날 1만 나오죠. 그렇죠? 맨날 1만 들러붙어요. 그런 거는 우연에 의한, 그렇죠? 확률적인 결과가 아니라 자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아, 독립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립과 종속은, 조건부 포함해서 독립과 종속은 한 번만 행위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서로 다른 사건, 아니, 못해도 다른 사건 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독립인지 종속인지 여부를 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당연히 두 개 사건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건으로 독립이 나오는 것 중 하나의 시행 종류를 나타내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주사위만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사위만 계속 던지는데 내가 첫 번째 주사위 눈을 봤더니 1이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주사위 눈도 뭐 1의 눈이 나올 확률 앞에 시행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안 받죠. 뭐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온 건 2가 나오건 3이 나오건 두 번째 주사위 굴렸을 때 1 나올 확률은 맨날 6분의 1로 똑같을 테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앞에 시행이 뒤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그렇죠? 괜찮죠?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거는 어떨까요? 그럼 똑같은 거 반복이면은 그냥 무조건 다 독립시행 아니냐?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죠. 뭐 제비뽑기. 그렇죠? 뭐 도대체 이걸 왜 제비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뻘소리긴 한데 나 어렸을 때 제비뽑기라고 하면 주머니에다가 진짜 날아다니는 제비를 집어넣어놓고 제비를 이렇게 뽑는 미안해. 그냥 나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미안. 자, 아무튼 자, 여기서 지금 당첨제비가 3개 있고 꽝이 7개 있다고 칠게요. 여기서 그냥 계속 하나씩 뽑는다고 칩시다. 자, 근데 내가 하나를 뽑았어. 자, 당첨을 뽑았어요. 자, 그럼 당첨 뽑았으면 얘는 2개 남죠. 그럼 거기서 내가 하나를 또 뽑는다고 쳐봐요. 그럼 똑같은 행위를 또 하기는 하는데 첫 번째 당첨 확률 10분의 3이었잖아요. 두 번째 당첨 확률은 9분의 2가 되죠. 괜찮죠? 자, 그러면 앞에 시행이 뒤에 시행이 영향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줬죠. 이런 건 독립시행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독립시행이 아니고 종속시행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물론 그렇게 이름 붙이진 않지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얘처럼 한 번 뽑은 걸 다시 집어넣지 않으면서 진행하는 이런 것들을 비복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상태로 복구시키지 않는 추출. 그래서 비복원 추출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이따가 통계에서도 다음 시간에 통계에서도 얘기할 거예요. 다다음이 되겠구나.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에 당첨제비를 뽑았는데 10분의 3 나왔어. 근데 또 하는데 뽑은 거 무조건 다시 집어넣고 또 뽑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뽑는 것도 또 10분의 3 나오겠지 뭐. 괜찮죠? 이런 것들은 독립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는 되죠. 왜냐면 맨 처음이랑 상태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복원을 이용해서 추출에 들어가는 경우는 독립시행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독립시행에 대한 정의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써보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 내가 여기서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4번 10분의 3으로 일정하네요. 자, 주사위를 굴릴 때 1의 눈이 나오는 경우와 성공하는 경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번 성공할 확률이 또 6분의 1로 다 똑같아요. 자, 여기서 독립시행은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4번 성공할 확률이 일정한 시행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요거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매번 성공 확률이 일정한 시행. 그래서 이걸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냥 똑같은 것만 반복이에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반복.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 중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뭐 아까 전에 주사위 같은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얘는 그냥 예를 들어서 갑시다. 자, 주사위를 미안해. 원래 내가 보통 수업 시작하면은 딱 1시간 10분 정도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또 1시간 10분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들어가는데 미안해. 지금 쉬는 시간이 되게 애매하게 잘릴 것 같아서 요것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미안해. 너무 힘들지? 난 누구랑 얘기하니? 알았어. 자, 아무튼 자, 이게 지금 큰일 났어. 오늘 결석생들도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야, 큰일 났다 지금. 진짜 비 오니까 또 안 와. 미치겠어. 좀 오늘 안 들으면 또 내가 봤을 때 또 또 모른다 그럴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우리랑 상관없지만 오케이. 자, 주사위를 5번 굴릴 때 어때?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맞아요. 근데 이런 거 조건부 확률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냥 5번 굴리는 경우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확률이에요. 괜찮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확률은 다 조건부 확률이에요. 기본적으로. 괜찮죠? 오케이. 주사위 굴릴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 우리 6분의 1이라고 하는데 굴릴 때잖아요. 막 굴릴 때라는 말 없이 주사위가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정육면체 주사위야. 주사위가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그럼 얘는 6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굴리면 어떻게 해요? 안 굴리면은 아예 눈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아무튼 알았어. 뻘소리 그만할게. 자, 5번 굴릴 때 자,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 그렇죠?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공식이라든가 이런 건 좀 떠나서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5번 굴려요. 하나, 둘, 셋, 넷, 5. 그쵸? 자, 이 중에서 1의 눈이 2번 나오는데요. 그러면 나는 이 중에서 1이 첫 번째 나올지, 두 번째 나올지,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 5개 중에서 그냥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서 1이 나왔다라고 멈춰봅시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1이 나왔고 나머지 3번은 1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1이 안 나올 확률이면은 6분의 5겠네요. 괜찮죠? 자, 두 번째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 6분의 5.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곱의 법칙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5번씩 다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얘는 6분의 1의 제곱에다가 6분의 5의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면 얘 답이 되는 게 맞아요? 그건 아니죠. 지금 얘는 뭐냐면은 두 번째, 세 번째만 1이 나올 확률이에요. 그렇죠? 1의 눈이 2번 나오는 모든 걸 본 게 아니고 두 번째랑 세 번째만 1 나올 확률을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1이 이렇게 2개 나오는 경우랑 얘. 그쵸? 또 얘까지. 총 10가지가 더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얘는 앞에다가 10을 곱해주자라는 거야. 왜? 아니 1의 눈이 2번 나오는 경우면 1이 여기 나온지 여기 나온지 그죠? 경우의 수가 10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그럼 왜 10가지예요? 5자리 중 1이 나오는 2자리를 고르는 경우가 10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5자리 중에 1이 나올 2자리를 골라주는 경우의 수가 10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게 총 10번 나온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죠. 중간고사 범위 이항 정리가 떠올라야 돼요. 괜찮아요? 이항 정리가 떠올라야 돼요. 자, 어떤 느낌이에요? a 플러스 b의 n제곱. 그쵸? 자, 그 중에서
그냥 편의상 이거 뭐 5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뭐 전개하면은 이제 5차 항들이 다 튀어나올 텐데 A가 2개 나오고 B가 3개 나오는 경우 한번 봅시다. 이거 다시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자, 그럼 얘가 A가 2번 나오고 B가 3번 나오는 경우면 요 항만 놓고 봤을 때 5개의 항 중에 아니다. 인수 중에서 2개의 인수만 A를 골라주고 나머지는 B가 나가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괜찮죠?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식의 확률은 그런 애들 중에 하나구나. 다시 한번. 성공 확률이 6분의 1이에요. 실패 확률이 6분의 5예요. 그쵸? 다 합치면 전체 확률 1입니다. 그런 시행이 몇 번? 5번이에요. 그 5번 시행 중에 1의 눈이 2번 나오고 그 외에 나머지 눈이 나오는 게 총 3번. 그럴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항 정리가 어디랑 연결돼요? 독립시행의 확률하고 연관이 되고요. 그 독립시행의 확률이 연관돼서 뭐랑 엮여요? 이항 분포가 됩니다. 괜찮아요? 자, 지금 이거 다 전개해서 나온 것 중 하나의 항만 뽑은 거죠. 이거 다 보는 게 이항 분포고요. 그 중에 특정한 하나만 보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괜찮죠? 다 보는 게 이항 분포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항 분포할 때 다시 설명을 들어갈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자, 요거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요거 지금 예시니까 이렇게 써놓읍시다. 독립시행의 확률은 성공 확률 P, 실패 확률 Q, 실개수 N번 중에서 우리가 무슨 A, B일 확률을 구하라. 그쵸? 그러면은 N번 중에 A는 P가 나오고, P가 나와요? Q가 2번 나온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미안해. 여기 있는 문제는 좀 너무 보기 힘들 것 같고, 여기까지 일단 잠깐만 쉬었다가, 이상률 분포 쪽으로 좀 가볼게요. 자, 아이고, 미안해. 힘내. 이거 어차피 저기서 같이 볼 거니까.